탈모, 선 넘지 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직구하신 분 알리가 쏜다. 알리가 총 11억 쏜다. 11월 11일 총 11억의 선물이 펑펑. 스펙타클하지? 예. 자세한 건 어디서? 알리익스프레스. 리시브가 흔들렸어요. 급하게 밀었습니다. 찬스볼 GS. 가운데 문지윤. 야스민의 2단 연결 이한비 연타.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한수지. 아이크. 자, 커버가 됐고 리로 백터스 연타.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는데 연결돼야 됩니다. 강타 성공입니다. 좋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상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한비 잘 받았어요. 백터스 야스민 블로킹. 최은재 블로킹. 더군다나 안쪽에 떨어집니다. 실바의 서브 득점까지. 18대 13. 서브 문지. 안쪽에 떨어집니다. 잘하기가 쉽지 않은 페퍼저축은의 존재예요. 김지원. 떨어졌어요.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어렵게 봤습니다. 자, 공격할 수 없어요. 넘기는데 급급했습니다. 소희. 자, 얼음 급하게 넘겼고요. 위거펜 강소희. 오, 전혀 강소희. 강소희 올려놓고 가운데 문지윤 들어왔습니다. 결국 1세트. 리시브 짧아요. 스파이크 블로킹 바운드 김지원. 다시 한번 가운데 블록아웃 득점 문지윤.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타 성공해요. 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잘못 찾아오셨나요? 지금 아마 휴대폰으로 또 경기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호에 블로킹 득점. 이를 첫 번째는 알았고, 예. 자, 두 번째는 볼이 짧았기 때문에 리시브가 쳐요. 자, 공격할 수 없습니다. GS 칼텍스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찬스입니다. 한다해 김지원 왼쪽으로 그리고 건강소휘 한 점 차 추격. 박은서가 받고 박정화가 때립니다. 오늘은 박정화 선수의 하혜진 강타 블로커. 리시브 짧아요. 최선아의 연결. 박은서 블로킹. 다시 최은지. 블로킹을 4개째 잡아내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최선아가 받습니다. 야스민의 백어택. 블록아웃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세트의 세트포인트. 강소희 잘 받았어요. 중앙 백어택. 그대로 넘겨요. 자, 역전 찬스 GS 강소희 스파이크. 수비가 됩니다. 그리고 야스민 블록아웃. 안쪽에 떨어집니다. 대금 해줘야 됩니다. 다시 길어요. 다이렉트 킥. 한 점 차 초격. 김지원 가운데로 방향만 바꿨어요. 자, 수비가 됐어요. 김지원 빠르게 위거픈. 박정화가 받고 동점 찬스. 야스민 쪽으로 갑니다. 스파이크. 자, 한다혜가 잘 받았죠. 다시 한번 최은지 스파이크. 블록아웃. 오지영 받고 스파이크 바운드를 시킵니다. 김지원 세너 가운데 문지윤 아웃입니다. 아하.
자,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네. 요청하자 이번엔 트렌지 감독이 강하게 어필합니다. 각도상. 리시브가 흔들려요. 최은지 밀어넣기. 수비가 됐고 자, 정확히 와야 돼요. 야스민 쪽으로 하이볼 스파이크 쪽에 떨어집니다. 한 점 차 초격. 페퍼에서는 유효 브로킹이 필요합니다. 강소휘 백터 실버 아웃이 전환됩니다. 자, 짧게 가야 돼요. 헤이지 선수. 최은지 올려놓고 가운데 문지윤 수비로 받습니다. 그리고 야스민 뜹니다. 살렸어요. 최은지 자, 블록아웃 25대 24. 강한 서브 돌아갑니다. 오지영의 2단 연결 박은서 블록아웃 득점. 김주환 가운데 문지윤 살렸고요. 그러나 이것이 페퍼저축은행으로서 너무나 운이 따르지 않았고요. 잘못 때렸는데 네.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구가 필요합니다. 최선아 이곳 야스민의 백어택. 자 살렸어요. 그리고 실버 멘터 어택커버가 됐습니다. 최은지 필립스 마음이 급했어요. 강소휘 들어 올렸고 오픈 강타. 가운데도 그렇죠. 양연타. 그러나 어택 라인을 밟았군요. 범실이 나왔어요. 연속 어택 라인 범실이 범실. 나옵니다. 많이 밟았어요. 가정서의 리시브 오른쪽 강타. 네. 박정아 최은지가 받고 최은지 막혀요. 야스민 블로킹 4개째. 브로킹할 때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예. 강한 서브 잘 버텨냅니다. 올려놓고 야스민의 백어택 블록아웃 득점 25대 21. 최은지의 리시브 물러나면서 올렸고 실바 안쪽. 자 살렸어요. 역전 찬스가 자, 찾아옵니다. 어디갑니까? 야스민 쪽으로 갑니다. 야스민 스파이크 블록아웃. 경기를 되잡습니다. 서브 득점 허진. 이제 2점 차. 네. 강한 서브 잘 버텼어요. 야스민 44득점째. 강한 서브로 에이스를 만듭니다. 타임아웃 GS 칼텍스. 한다해 올려놓고 강소휘 오지영이 살렸어요. 올라갑니다. 박은서 밀어넣기 성공이에요. 성공입니다. 이제 매치 포인트. 이거는 뭐 박은서 선수가 때려도 좋을 상황인데 14대 10. 언더토스 좋아요. 야스민이 받았고 박정아 한나해 실바의 백어택 넘겼고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2. 페퍼저축은행이 4연패를 끊고 2라운드의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힘든 경기였습니다. 경기 마친 소감 좀 들려주세요. I think it's just awesome. I mean, we came together, we worked really hard, we didn't stop fighting till the last moment, and you know that's what we've been trying to do, and we're finding our rhythm, and so it was just like really amazing to come together as a team and be able to pull out this win. 되게 엄청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팀이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로 뭉쳐서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간 열심히 노력했던 게 결과로 보답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서브에 대한 변화는 가지고 싶지 않은지요. Just to get better. It's something that we're working on, and I think that once it's efficient and I'm really feeling comfortable with it, it's going to be a good asset for us. So, you know, it's all a journey, and Joe always talks about just
improving every time, and so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일단 플루토 서브를 구사하고 있긴 한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 플루토 서브를 때리는 게 편해진다면 저희 팀의 어떤 강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제가 편하게 플루토 서브를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겠습니다. 팬들께 또 2라운드 기대해달라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Just to continue to support us. We're working hard, and we love your support. So let's just keep fighting and keep going. 저희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시즌 2번째 승리를 추가합니다. 오늘 야스민 선수가 개인 한 경기 최다인 45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박정화 선수는 14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GS칼텍스 실바 선수가 31득점, 강소희 선수가 18득점하며 힘을 내봤지만 결국 마지막 5세트 승리를 내주며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대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조은지입니다. 오늘 스페셜 V 한유미 해설위원 정다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금요일을 열어봅니다. 네, 오늘 여자부 경기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지난 1라운드 맞대결에 이어서 오늘도 5세트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페퍼저축은행이 지난 맞대결 서륙에 이어서 4연패까지 끊어냈는데요. 오늘 두 팀의 맞대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야스민. 정말 이 세 글자로 정리가 돼요. 네, 오늘 야스민 선수가 이제 개인 한 경기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지지난 시즌이었나? 21-22 시즌에 43득점이 최고 기록이었는데 오늘 45득점을 보여줬거든요. 더군다나 5세트에만 또 9득점에 성공률이 80%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야스민 선수가 시작부터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 초반에는 뭔가 야스민 선수를 잘 도와주는 선수들이 많이 없다가 2세트부터 이제 하예진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공격에서 좀 힘을 보태줬고 야스민 선수 뭐 유독 오늘따라 좀 공격이 좀 잘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 이제 초반에 박정환 선수가 좀 떨어지다가 또 박정환 선수도 잘 도와줬고 오늘 박정환 선수가 14득점에 36.3%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또 오늘 필립스 선수도 블로킹 4개를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페퍼저축은행의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잘해줬지만 유독 야스민 선수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네, 1세트부터 5세트까지 정말 야스민 선수가 꾸준한 활약을 이어줬고요. 마지막 5세트에는 또 서브 득점까지 또 해주면서 승리의 마침표를 또 찍어줬습니다. 하지만 또 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페퍼저축은행의 좀 과제도 보였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페퍼저축은행이 이제 팀 리시브 순위가 최하위거든요. 오늘 경기까지 통틀어서 25%밖에 리시브 효율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또한 12.2%의 리시브 효율을 보여줬는데 1세트, 3세트에는 리시브 효율이 0%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뭐 공격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야스민 선수가 오늘 뭐 최다 득점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리시브가 흔들리다 보니까 공격이 좀 하이볼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공격이 좀 단조로움이 좀 단조로워졌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오늘 필립스 선수도 공격 그 득점은 좀 많이 안 나왔고요. 그래서 리시브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지금 야스민 선수도 공격력이 올라왔고 또 박정환 선수도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리시브만 잘 보강이 된다면 앞으로 이 3번째 승리도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이 야스민 선수를 도와주는 또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더해진다면 또 시즌 3번째 승리가 또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 전에 KBSN 김유리 해설위원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김유리 위원답게 이 위풍당당하게 가마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또 팬들에게 선수로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던 김유리 위원의 모습이 저희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V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김유리
속공. 김유리 선수가 파워 있게 들어가는 선수였거든요. 네. 경기 종료. IBK 기업은행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여자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집니다. US800 우승! 네, 항상 코트를 기분 좋게 좀 웃음을 주던 김유리 위원이 이제는 또 스페셜 V 스튜디오를 또 활짝 웃겨주고 있는 네. 요즘입니다. 확실히 이 코트를 떠난다는 건 또 선수에게 좀 설렘과 두려움이 더 클 것 같기도 한데요. 한유미 위원이 좀 선배로서 네. 해줄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시죠. 근데 제가 이제 한 얼마 전에 유리랑 이제 개인적으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전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이제 약간은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김유리 선수가 약간 조금 더 해볼 걸 그랬나 뭐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원래 조금 아쉬울 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유미 위원은 코트를 떠나서 이렇게 인생 2막을 또 보내고 있잖아요. 네네. 또 그런 선배로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도. 근데 네. 그냥 일단 저희 직업이 이제 선수처럼 이렇게 뭔가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늘 꾸준히 뭔가 내일에 대해서 뭐 내년에 대해서 후년에 대해서를 좀 계획을 계속 하고 있다면 계속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은퇴를 앞두고 있는 후배들도 계속 무언가 이렇게 계속 뭔가를 자꾸 발전시키고 본인이 성장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뭐 은퇴를 하고서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트에서 보여준 김유리 위원의 그 모습처럼 앞으로도 이 활짝 웃는 김유리 위원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다워 기자도 이 자리에서 김유리 위원 몇 번 만났잖아요. 네. 좀 김유리 위원에게 화이팅하는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죠. 저는 그래도 영상 보고 아까 전에 그 가마 타고 들어오는 것도 보면서 네. 그래도 되게 행복하게 은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축하받으면서 은퇴하는 선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김유리 위원이 저렇게 박수 받으면서 떠나게 된 게 너무 좋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그러면 그 기운을 받아서 은퇴 후에도 아주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그렇습니다. 은퇴 식 때 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김유리 위원인데요. 정말 울지 않고 씩씩하게 은퇴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스페셜 V에서 더 밝은 모습의 김유리 위원, 시청자 여러분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2위 GS 칼텍스 오늘 승리를 챙기진 못했지만 끈질긴 승부로 승점 1점을 챙기면서 3위와 승점차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승점 2점을 추가하면서 6위와 승점과 승수는 같아졌지만 세트 득실률에서 밀리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 만날 수 있는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이제 김연경 선수가 한번 시원하게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 후에 김연경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외국인 선수 영입을 트라이아웃이 아니라 자유계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게 김연경 선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V리그의 많은 구성원들이 실제로 주장을 하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제 김연경 선수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일단 나왔냐 하면 이제 뭐 아시아쿼터 포함해서 외국인 선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 이게 취재진이 물어본 질문이 아니었어요. 네. 김연경 선수가 직접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셀러리캡 내에서 지금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많다. 그러니까 V리그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 선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라이아웃 제도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선수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긴 한데 내가 니네 리그에서 주는 돈도 마음에 드는데 내가 테스트를 받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은 이미 여러 무대에서 검증을 받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선수들이 굳이 내가 테스트를 왜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약간 자존심이 그렇죠. 좀 상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김영 선수 말대로 자유계약을 도입을 하면 그 좋은 선수들 중에서도 더 많은 선수들이 V리그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확실히 그 자유계약에 대한 순기능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이 V리그의 트라이아웃이 도입된 이유가 또 있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제 국내 선수와의 기량을 좀 보정도 하고 또 이제 구단의 과도한 지출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거 같아요. 이렇게 조금 더 수월하게 편안하게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그 팀에서 각자 데려오면 그 팀의 역량이나 뭐 조금 더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좁히기 위해서 사실 트라이아웃이 있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2015, 2016 시즌부터 이제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 배구 연맹에서 주관을 하고요. 이제 비시즌 이제 주로 이제 해외에서 실시를 하고 올해는 이제 튀르키예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이제 한 3일 정도 연습 경기도 하고 또 감독들과 이제 뭐 면담, 간담회도 좀 하고 이제 지명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선수를 뽑아가는 시스템인데요. 선수 연봉 상한액을 보면 남자분은 최초가 40만 달러고요. 재계약을 하면 55만 달러입니다. 여자분은 최초 25만 달러, 재계약을 하면 30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봉도 사실 이 전 세계 리그의 연봉 수준을 봤을 때 꽤나 괜찮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트라이아웃 때문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부감이 있다는 게 이제 김연경 선수의 전언이었습니다. 그 방식에 조금 거부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한유미 위원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이 자유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한유미 위원은 또 선수로 함께 코트에 있어봤으니까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 이제 자유계약이었을 때는 이제 그 각 구단마다 가지고 있는 그 재정 상태에 따라서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금액을 정해서 이제 그 안에서 신청한 선수들 안에서 이제 우리끼리 뽑자라는 취지로 이제 트라이아웃이 된 건데, 이제 사실 그렇게 해도 점유율 자체를 너무 많이 가져가요. 지금 뭐 한 40% 이상의 네.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까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서 할 거면 그냥 기존에 조금 더 실력이 나은 선수들이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그 정말 투명하게 그 정해진 금액에서 정말 네. 그 선수들을 영입을 할 수만 있다면 자유계약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구단의 욕심이에요. 이제 성적을 내고 싶기 때문에 그 정해진 연봉보다 사실 더 연봉이 좀 센 네. 그 외국인 선수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서로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자유계약으로 해도 뭐 사실 상관은 없죠. 그 자유계약도 그걸 약속을 지킨다면 네, 괜찮을 네. 것 같다. 네. 그럼 사실 이 더 기량이 좋은 선수를 지금 같은 연봉에도 데려올 수 있는데 리그 시스템 때문에 못 데려오는 상황이라면 구단도 지금 시스템에 만족을 하고 있지 못할 것 같은데 구단의 입장은 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구단마다 입장이 많이 다르고요. 또 남자부가 다르고 여자부가 다르고. 근데 다만 이제 트라이아웃을 최근 몇 년간 할 때마다 감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뽑을 선수가 마땅하지 않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딱 트라이아웃을 해서 봤을 때 딱 순서가 나와서 쟤는 정말 좋은 선수다. 저 선수를 뽑고 싶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다 비슷하니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량이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이제 우수하지 않은 선수들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시즌 도중에 기량이 좀 부족해서 교체하는 팀들이 그렇죠. 매 시즌 이제 한두 팀씩 꼭 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쉽기는 해도 아는 선수. 그러니까 남자분만 봐도 이번 시즌 6명이 다 V리그 경험자입니다. 딱 한 명만 이제 마테이 콩만 우리 카드가 이제 뉴페이스를 지명을 한 거고, 뭐 여자부도 3명이 기존에 있던 선수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구단에서는 좀 제한된 풀에서 선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뽑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에 정말 욕심이 나는 팀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이제 사실 지금은 용병 개념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 뛰다 가는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우리 팀에서 길게
좀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선수를 뽑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이 컨택을 해서 좀 접촉을 해서 이제 연락을 해서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연맹의 좀 입장도 궁금합니다. 좀 제도를 바꾸려는 어떤 생각도 있는 걸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변화의 움직임은 없고 계획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연맹에서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역시나 우리 한유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투명성, 공정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연봉 안에서 선수를 데려오면 좋은데 규칙을 어기는 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회해서 규칙을 어기면 연맹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대한 많은 팀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이제 각 팀마다 또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또 쉽지 않고. 근데 다만 이제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V리그가 이제 진짜 이제 프로 타이틀을 달고 정말 그런 면모를 갖추려면 궁극적으로는 자유계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그 구술의 운명을 맡긴다는 게 사실 그렇죠. 조금 이제 프로라고 하기에는 좀 맞아요.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 또 각 팀별로 또 그런 프로페셔널도 갖출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 시스템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확립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진짜 프로 타이틀이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속 시원한 답변을 내주는 한유미 위원이잖아요. 항상 뭔가 그 소화가 이렇게 되는 정말 속 시원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방송 안 할 때 나오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요. 더 시원할 텐데 네, 그 방송하실 이모티콘, 때는 네. 많이 필터링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모티콘 아쉬워요. 같은 그런 네. 명쾌한 해답을 좀 내려주시죠. 아니 근데 그 아까 이제 저희끼리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지금도 사실 아시아 쿼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선수가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2명이 뛰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의 점유율 자체가 지난 시즌보다도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외국인 선수를 2명을 뛰면서 우리가 이렇게 리그를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자꾸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국내 선수들 뭐 연봉에 대해서도 항상 뭐 거론이 되고 뭐 국가대표 성적은 항상 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차라리 저는 한 번쯤은 외국인 선수 없이 국내 선수들로만 해서 그냥 리그를 좀 해서 국내 선수들 강제 성장을 그냥 시켜버리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 네, 그냥 왜냐면 본인들이 자꾸 국내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야지만 이 국가대표 가서도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자체를 좀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진짜 좋은 외국인 선수를 여러 명을 데려와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정말 상위 리그 해서 1부, 2부 나눠서 그렇게 그냥 나눠서 하는 건 어떤지. 그러니까 리그의 흥행이 목적이라면 아예 정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을 다 불러서 지금 정도 연봉이면 솔직히 웬만한 선수들 다 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 주는 금액 정도면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상위 리그 만들고 또 그 밑에서 또 우리 뛸 수 있는 만큼 또 하면은 우리 선수들 우리 나름대로 또 실력 쌓고 뭐 흥행하는 거 흥행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현실적인 문제는 당연히 있겠지만 좀 다양한 방법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해보면서 또 우리 V리그가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당하게 이번 주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도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금요일마다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팩트 아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화재가 6시즌 만에 6연승에 도전합니다. 1라운드 OK 금융그룹을 상대로 완승을 거둔 기세를 이을 수 있었을지 남자부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레오가 그 뒤로 길게 들어갈 거예요. 자, 볼까요? 갑니다. 몸을 버텨냈습니다. 갑니다. 하지만 레오의 바운드. 송이채의 연타. 자, 다시 갑니다. 뛰어넣고요. 백어택을 합니다. 듀스로 갑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때려주고 있는 요스바니. 황윤의 배구. 김정호의 서브. 자, 리시브 됐어요. 신호지로 갑니다. 막혔어요. 레오가 받아냅니다. 그리고 왼쪽 송이채가 뚫어냅니다. 다행이에요. 야, 자, 송이채 서브입니다. 자, 김정호 리시브 안 됐어요.
자, 요스바니가 왼쪽에서 코트를 때립니다. 야, 3인 불코가 갔는데 확실하게 각을 주네요. 송태훈의 서브. 자, 두 팀 다 교체 카드는 없습니다. 네트 맞고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기회가 옵니다. 자, 삼성화재 기회예요. 자, 김종호부터 스타트. 누구한테? 요스바니 시속공. 자, 레오로 갔죠. 수비가 됐어요. 왼쪽 레오의 스파이크. 몸을 이겨냅니다. 손태훈의 리그. 자, 다시 한번 요스바니 코트를 때립니다. 역전 셋 포인트. 수비는 남자백으로 그냥 위치 선정이 다예요. 나머지는 감각이면 그 다음은. 신호진으로 갑니다. 나갔어요. 몹시 신호진. 이렇게 해서 1세트 마무리. 박성진, 이상호 리베로 김정호입니다. 자, 김정호 쪽으로 갔고요. 도재욱은 요스바니 직선 쪽. 자, 레오가 받았어요. 그리고 레오가 준비. 레오의 백어택 타치아웃 역전. 이게 바로 레오의 결정력. 자, 짧은 서브입니다. 마이얼 사이를 받고 속공으로 갑니다. 마이얼 사이안. 여기서 속공을 사용하는 광명우 세터입니다. 셋 포인트. 자, 리시브 어렵게 됐어요. 밀어넣기 살렸어요. 자, 일단 넘깁니다. 자, 이성부터 스타트. 자, 듀스 갑니까? 요스바니 직선. 자, 부역선의 기가 막힌 이거 끝냅니까? 연기를 안 좋네요. 아하, 넘어왔어요. 그냥 넘어왔어요. 레오가. 자, 요스바니가 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야, 자, 다시 한번 갈 수 있어요. 레오가 기다립니다. 레오입니다. 이걸 뭔가요? 끝내지 못합니다. 듀스가 합니다. 손태훈을 빼고 에디를 넣었던 것은 브라킹이 높이 보강했고요. 네. 김용호의 서브로 들어왔습니다. 리시브 늘렸습니다. 레오가 처리해야 됩니다. 레오의 스파이크 코트를 때립니다. 자, 5번 전에 깊숙하게 때리고 있는 레오. 2세트 때는 범실탄 풍계기의 OK 그룹이에요. 짧은 서브입니다. 김정호 쪽. 누구한테? 백어택으로 합니다. 자, 수비 됐어요. 레오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레오의 스파이크 또 받아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레오 쪽으로. 레오의 스파이크. 레오가 이번에는 마침표 찍어줍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오케이, 그리고요. 삼성은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다시 브로킹. 또 잡아냅니다. 김종호가 잡힙니다. 홈에서 무척 강한 OK 구민그룹. 네, 잘해요. 너가 좀 떨어지는 걸로 좀 보여줘. 자, 레오 쪽이었습니다. 리시브 뺐고요. 레오의 스파이크 가볍게 때립니다. 22대 16. 가장 좋은 몸 상태고요.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네. 갑니다. 신호진의 백어택 넘기지 못합니다. 자, 작전 시간 요청을 해야 되는 오기로 감독. 자, 길어요. 리시브 안 됩니다. 바운드 시켜놓고요. 요스바니 직선 연타. 끝내 쓰는 셋 포인트 만들 수 있을까요? 다시 송이채로 가는데요. 송이채가 만들어줍니다. 셋 포인트. 24대 18. 서브 범실. 자, 이렇게 해서 3세트 정리. 3세트는 OK 구인그룹이 25대 19. 노조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잘 됐어요. 레오의 시석공. 깨끗합니다. 22대 22. 광명우 센터의 서브. 자, 리시브는 박성진이고요. 요스바니 짧았어요. 택하면 안 됩니다. 자, 드디어 레오가 OK 금융그룹. 포스가 짧았고 이걸 브로킥으로 차단하면서 역전시키고 있는 레오. 데미지가 좀 있어요. 그럼요. 자, 갑니다. 노재호. 요스바니. 자, 레오가 바운드 시켜놨는데 하지만 요스바니의 득점. 다시 23대 23 동점. 서브 1득점, 브로킹 1득점. 요스바니의 서브 나갔어요. 야, 송이치가 피했는데 엔드라인 바깥쪽 확인할까요? 이름 파동 남아있거든요. 김상 감독 사용하지 않는군요. 패배를 소록할 수 있을까요? 갑니다. 레오의 서브입니다. 자, 요스바니 버텨냈어요. 그리고 요스바니 막힙니다. OK 금융그룹이 홈에서 올 시즌 4승째를 만들어냈고요. 올 시즌 총 5승째를 만들어냅니다. 1차전에 패배를 서력하는 OK 금융그룹. 와, 브로킹. OK 금융그룹이 승리합니다.
오늘 공격력에서는 삼성화재가 앞섰는데요. OK금융그룹이 블로킹과 범실 관리에서 앞서며 결국 마지막 순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레오 선수가 25득점, 송이채 선수가 16득점으로 활약했습니다. 한편 삼성화재 요스바니 선수가 39득점에 공격 성공률 60%를 기록했지만 결국 팀은 패했습니다. 네, OK금융그룹이 삼성화재의 연승을 저지하고 홈에서 펼친 4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정동아 기자, 오늘 OK금융그룹 보면서 연신 감탄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좀 어떤 연유에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이 오기노 감독이 추구하는 배구를 아주 정확하게 구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에 오기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당 서브 범실은 10회, 그리고 공격 범실은 8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오늘 보면 서브 범실이 10회고 공격 범실이 7회입니다. 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경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제 송이채 선수를 보면은 OK금융그룹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송이채 선수가 이제 우리 카드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좋은 선수지만 범실이 좀 많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브 범실이 좀 많았고, 지난 시즌 경기당 4.2개의 범실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 시즌 경기당 1.9개로 2배 이상 줄었습니다. 확실하게 선수가 달라졌다는 거죠. 불과 몇 달 만에. 네. 그런 걸 보면 오기노 감독이 확실히 선수가 이 팀을 바꿨다고 할 수가 있겠고, 팀으로 봐도 뭐 이번 시즌 OK금융그룹이 경기당 16.1개의 범실을 하고 있거든요. 리그 평균 21.2개 아주 못 미치는 기록이고, 또 이제 블로킹에서도 16대 5로 크게 앞섰는데, 그러니까 블로킹과 범실 두 가지 이제 바퀴가 이제 올 시즌 이 OK금융그룹을 지탱하는 힘이 될 텐데,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맞아떨어진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뭐 확실히 이제 삼성화재가 14세트 동안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오늘 OK금융그룹이 돌려 세웠단 말이죠. 이 경기를 보면 OK금융그룹이 이번 시즌 만만치 않은 팀이구나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경기가 다 끝나고 그 서브 범실 10개 이하, 또 공격 범실 8개 이하에 딱 맞춘 오기노 감독의 배구를 봤을 때 모두 놀랐거든요. 또 앞으로 남은 시즌 오기노 감독이 보여주는 배구를 함께 지켜보셔도 또 이 공식이 얼마나 맞아 들어가는지 지켜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경기 전 1라운드 MVP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새 시즌 만에 V리그에 복귀한 삼성화재 요스바니 선수가 남자부 1라운드 MVP로 선정됐는데요. 요스바니 선수 득점 1위에 자리했습니다. 161점을 기록했고요. 오픈 공격 성공률 56%로 1위에 자리하면서 1라운드 MVP로 선정됐습니다. 네, 2018년도, 2019년도 시즌 V리그에 처음 입성해서 OK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대한항공을 거쳐 이번 시즌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고 개인 3번째 라운드 MVP를 차지했습니다. 요스바니 선수의 1라운드 돌아보면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삼성화재가 6시즌 만에 1라운드 1위를 기록한 원동력은 뭐 요스바니 선수인 게 분명합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39득점, 공격 성공률으로 60%를 기록을 했고요. 뭐 개막전부터 김상우 감독이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네. 요스바니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시즌 도중에 나간 경험이 있어서 몸 관리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지금 시즌 초반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정말 또 승리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부상 없이 이번 시즌은 정말 마지막까지 삼성화재의 봄배구를 또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위 삼성화재 달아나진 못했지만 아슬아슬한 2위 자리를 지킵니다. 한편 OK금융그룹 승점을 추가하며 승수에서 앞서며 한 계단 올라 3위고요. 대한항공 4위로 내려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예측해보는 스팸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입니다. 6연패 KB손해보험과 3연승 대한항공이 격돌합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B손해보험 20%, 대한항공은 80%로 대한항공의 승리를 예상한 스팸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이 승률을 읽을 때 조금씩 부담이 생기기 좀 시작합니다. 이게 많이 빗나가면서 저도 이제 읽을 때 조금 두려운데요. 어쨌든 대한항공 80%로 예상한 스팸이 더 많았습니다. 정다우 기자. 그래도 누군가는 20%로 네, 누군가는 20%로 조금은 부담을 나눴는데 예상했습니다. 네. 뭐 일단 뭐 분위기만 보면 사실 대한항공 손을 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실 경기 결과 자체보다는 그 내용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혁, 정한용, 이준 이 3명의 젊은 선수들이 사실 대한항공에서 약간 미래 전력으로 분류를 하는 선수들인데, 지금 당장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즉시 전력감으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정지석이라는 아주 대한항공의 확실한 키플레이어가 빠진 상황에서도 이 정한용 선수, 또 이준 선수 두 명의 아웃사이더 히터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곽승석 선수까지 빠진 상황에서 이 정도 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토미 감독도 지금 이 시스템, 이 선수들 구성에 아주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임동혁 선수도 링컨이 빠진 빈자리를 아주 잘 채워주고 있고, 이 삼각편대가 아주 잘 돌아가면서 외국인 선수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는 게 아주 좋은 모습인 것 같고, 또 박승석 선수가 지난 경기에 잠깐 나왔고 이제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늘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들블로커 김민재 선수도 이제 복귀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정지석 선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포지션이 구멍이 없어서 확실히 유리해 보이긴 하고요. KB손해보험은 이제 황경민 그리고 비에나 선수가 제 몫을 하면서 중앙도 조금 살아나줘야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6연패에 빠져있는 또 KB손해보험인데요. 과연 6연패 탈출을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 또 3위 자리를 뺏긴 대한항공이 다시 한 계단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승패 예측해보겠습니다. 네, 시즌 초 부침을 겪고 있는 두 팀입니다. IBK 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가 만납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은 60%, 한국도로공사는 40%로 스팸들은 IBK 기업은행의 근소한 우위를 또 예측을 했습니다. 두 팀 가운데 IBK 기업은행의 승리를 예측한 스팸들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한유미 위원. 사실 IBK랑 도로공사는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가 무조건 골라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정말 근소한 정말 네. 근소한 차이로 네. 정말 이게 고르는 게 네. 몇 %다라고 하는 네. 게 아니고 저희가 그냥 이 네. 팀 아니면 저 팀이잖아요. 너무 길어져요. 네, 그만 설명하시고 그 근거를. 그래서 네, 이제 아주 약간의 희망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IBK 기업은행을 약간의 희망이 조금 더 있다. 네, 했는데 일단 이제 기업은행이 최근에 이제 뭐 패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력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 이제 황민경 선수가 시즌 공격 성공률은 25%지만 최근 2경기 연속 30%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최정민 선수도 1라운드 맞대결 때는 이제 11득점을 올려줬어요. 그리고 뭐 표승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베크롬비 선수를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막긴 하겠지만 다른 쪽에서 뭐 황민경 선수나 최정민 선수 그리고 표승주 선수 이렇게 국내 선수들이 조금 더 활약을 해주면 이런 화력 대결에서 조금 더 기업은행이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도로공사가 범실이 세트당 5.1개고 이 기업은행이 세트당 4.8개거든요. 그러니까 범실 관리를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기업은행을 조금 더 전망했던 것 같고 또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GS칼텍스한테 리버스 수입 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도로공사가 김세빈 선수도 그렇고 또 이제 부키리치 선수도 이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세트가 거듭될수록 약간의 범실도 많이 나오고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이제 이윤정 선수도 아직 무릎 그 부상에서 회복이 이제 완벽하게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트가 계속 길어지면 오히려 이제 도로공사는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은행을 조금 더 네 그런 거고 네, 자신 있게 네. 네.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네, 자신 있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 이제 도로공사도 네. 최근에 타나차 선수가 많이 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나차 선수도 공격이 터지고 또 이제 배우나 선수나 부키리치 선수까지 같이 이렇게 득점에 합세를 하면 또 저희의 예상이 틀리겠죠? 네. 네? 갑자기 네, 마무리가 이상한데요. 네, 과연 우리 스팸들의 예측이 또 성공할 수 있을지 내일 경기를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내일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네, KBSN 스포츠는 내일 오후 3시 50분부터 여자부 IBK 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 경기 강준영 캐스터와 한유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배구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